2024년 초 홍해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지나가는 선박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피해를 입은 머스크 같은 거대 해운사들은 홍해 운항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하기 시작했고 물류 비용은 치솟았습니다. 전세계 무역을 흔든 이 홍해 사태를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예멘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입니다. 그렇다면 후티 반군은 대체 어디서 나온 집단이고 왜 갑자기 홍해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이런 도발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멘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은 후티 반군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잘은 몰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모카 커피, 그 모카가 바로 예멘의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전 세계로 퍼진 커피 문화의 씨앗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와 연결되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진 땅입니다. 예멘의 역사는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향료들의 주요 생산지이자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예멘은 아라비아 펠릭스, 즉 행복한 아라비아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고 교역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멘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 유엔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라고 부를 만큼 처참한 상황입니다. 행복한 아라비아가 슬픈 아라비아로 돼버린 겁니다. 예멘이 이렇게 슬픈 아라비아가 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표적이 됐고 너도 나도 예멘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멘의 남쪽 끝에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있습니다. 아랍어로 바브는 문, 만디브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즉 슬픔의 문입니다. 예로부터 이 해협을 지나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 해협의 너비는 불과 30km 남짓. 하지만 이 좁은 길목이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2에서 15%가 지나는 초크 포인트, 즉 전략적 병목 지점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길목을 누군가 틀어막는다면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됩니다. 후티 반군이 바로 이 해협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존재가 됐는지 지도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요. 후티 반군을 알려면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멘은 1990년이 돼서야 통일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북예멘과 남예멘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예멘에는 오랫동안 자이드파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이드파는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로 정확히는 오이맘파라고 불립니다. 시아파는 이맘으로, 즉 종교 지도자로 누굴 인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숫자에 따라 5이맘파, 7이맘파, 12만파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라는 12만파입니다. 5이맘파의 교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맘이 아니다라면 12만파는 마지막 12번째 이맘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가 교리입니다. 즉 5이맘파가 교리 면에서는 제일 과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남예멘은 이미 1839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고 1967년 남예멘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영국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영국이 떠난 자리에 친소련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다 1990년 소련이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소련의 지원이 끊기자 남예멘은 갈 곳을 잃었고 북예멘과의 통일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5월 예멘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초대 대통령은 1978년부터 북예멘을 이끌어온 알리 압둘라 살레. 그는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권력을 유지했고 남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알비르는 부통령 자리를 맡았습니다. 살레는 처음 약속과 달리 남예멘 출신들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 분배도 불균등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 직후 걸프 전쟁이 터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에 나가 일하던 예멘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실업률이 폭등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적 소외까지 겹친 겁니다. 결국 1994년 남예멘이 다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살레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제1차 예멘 내전입니다. 단 몇 달 만에 북예멘이 남예멘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은 예멘 사회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후세인 바드르 알 후티. 자이디파 이슬람 학자이자 젊은 지도자였던 그는 1994년 젊은 신앙인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자이드 전통을 지키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만 명, 1만 5천 명, 단기간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신앙운동이 무장 반군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침공을 강행했지만 결국 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멘 대통령 살레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공개 지지하는 성명을 냅니다. 후티를 지지했던 세력, 즉 젊은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다. 어떻게 무고한 이슬람 형제들을 죽이는 미국 편을 드는가 하며 반정부 투쟁을 본격화합니다. 격렬한 반정부 시위와 충돌이 이어지던 끝에 2004년 살레 정부는 군대를 보내 후티 세력을 진압하고 지도자 후세인 알 후티가 정부군에 의해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후세인 알 후티는 순교자가 됐고 그의 이름을 내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 합류했습니다. 우리가 후티다라는 정체성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티의 죽음을 계기로 청년의 젊은 저항단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후티 반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후티 반군은 강렬한 반미, 반이스라엘 사상, 이것이 이들의 세계관입니다. 이란은 12만파, 후티는 5~2만파로 파가 다르지만 반미, 반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후티 반군의 군사력은 많은 분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소총을 들고 다니는 게릴라 집단이 아닙니다. 2015년 예멘 2차 내전은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예멘 정부군과의 싸움이었는데요. 발발 이후 예멘 정규군의 전차, 장갑차, 탄도미사일 전력 상당수가 후티 손에 넘어갔습니다. 거기다 이란으로부터 순항미사일, 대함, 탄도미사일, 드론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홍해 대부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브 엘만 대부 해협을 겨누는 대함미사일 전력은 이미 전 세계가 실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전 홍해를 손에 쥐고 언제든지 세계의 바닷길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제2의 홍해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한 아라비아로 불렸던 이 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남북 분단, 통일 이후 이어진 배신과 정치적 소외, 종교적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끝없는 가난. 후티 반군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테러 집단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좌절, 배신이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입니다.